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광주 전남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광주 명예시민증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에 광주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어떤 표면에도 단단하게 부착돼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취소된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를 광주에서 열자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제안에 이승환 씨 측이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로 전국이 어수선한 와중에도 성탄절은 찾아왔습니다. 광주 5개 구청장들이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살리자고 호소했던 만큼 지역에서도 성탄맞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루돌프 마차를 탄 산타를 선두로 거리 행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와 촛불을 든 아이들이 뒤따르고 시민들도 경쾌한 크리스마스 음악에 맞춰 함께 걷습니다. 120여 년 전 광주 양림동에 왔던 선교사의 사랑과 희생 정신을 기리는 거리 행진을 하는 겁니다. 양림동 주민 2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거리 행진은 양림교회를 중심으로 마을 한 바퀴를 도는 코스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양림문화축제에는 거리 행진과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주민들과 양림교회가 직접 만드는 양림축제는 어느덧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방금 막 왔는데 산타복 입은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성탄절 분위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가지고 잘 온 것 같아요. 광주관광공사는 성탄절을 맞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작은 산타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과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내년 1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운영됩니다. 담양에서도 제6회 산타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예년과 달리 메타프로방스가 아닌 담양읍 중앙로에서 열립니다. 12.3 내란 사태로 어수선한 와중에도 지자체들은 예정대로 축제를 진행하며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행사들을 예정대로 공직사에서부터 시행을 하고 시민들께서도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연말연시 행사들을 하셨으면 하는 호소를 드린 바 있습니다. 광주 5개 구청장들도 성명서를 내고 연말연시 각종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전남 곳곳에서도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을 위한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종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산타 복장을 한 완도 해양치유센터 직원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줍니다. 치유센터를 찾은 지역 어린이집 아이들 30명에게 과자 꾸러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딸기 케이크 만들기 체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케이크를 직접 만드는 등 가족이나 연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직접 케이크 만들어 보니까 너무 재밌고 가족들하고 같이 나눠 먹을 생각하니까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부모님과 같이 만들어서 선물을 하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되게 또 처음 만들어봤는데 재밌고. 해남 공룡박물관은 연말과 성탄절에 맞춰 아파트 3층 높이의 대형 전광판에 공룡 영상을 선보였고 산타 옷 입고 사진 찍기와 북극꽃 만들기 등 아기자기한 이벤트에 어린이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줄지는 궁금해요. 목포 원도심 로데오 광장에서는 비누와 향수 등 공예작품 판매와 체험, 문화공연이 펼쳐지고 한평구는 겨울밤 빛축제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해 운영하는 등 전남 곳곳에서 성탄맞이 행사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활동하기 무난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있습니다. 옅은 구름만 지나고 있는 가운데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0.2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8도 안팎으로 종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덥겠습니다. 오늘까지 찬바람도 불지 않겠는데요. 내일부터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미리 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모레인 금요일 우리 지역에 눈 소식 들어 있습니다. 전남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광주의 한 시의원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광주시 명예시민증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증 박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첫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거의 대부분은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기에는 광주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은 성일종, 권영진, 김소희, 주호영 의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80년 5.18의 비극을 간직하고 있는 광주 시민들은 이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광주의 한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예시민증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국민의힘을 정말 내란 동조 정당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의 행위가 민주주의에 철저히 어긋난 행동이었다고 여기신다면 시장님께서 앞장서 그들의 준 명예시민증을 즉시 박탈해 주십시오. 광주 명예시민증은 조례에 근거해 광주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해 수여하고 추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증을 받게 되면 광주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이동 및 숙박 편의 제공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받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명예시민증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에 난감한 입장입니다. 해당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행동한 게 아닌 당론에 의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광주시 필요에 의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박탈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비를 확보하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 힘도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공항 정책을 추진하는 문제와 GGM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을 그런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리라고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광주 명예시민증 수여가 광주 시민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다는 측과 실리 추구가 우선이라는 광주시의 입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경북 구미에서 취소된 가수 이승환 씨의 콘서트를 광주에서 개최하자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제안에 이승환 씨 측이 민주화의 성지에서의 공연이 기대된다고 화답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럼 광주에서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환 측도 SNS를 통해 매니저가 없는 관계로 협력사인 음향회사 대표께서 연락할 것 같다며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의 공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오후 음향회사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연과 관련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 정영아 부장판사는 여성 접객원을 소개하는 속칭 보도방 이권 다툼으로 살인사건을 벌인 57살 남성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로 보이고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쫓기는 범인과 이를 뒤쫓는 경찰, 영화 추격신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앞으로는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어떤 표면에도 단단하게 부착돼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해줄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 범인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상의 범행 차량을 추격하는 순찰차. 멈추지 않고 질주하는 차량과 거리가 좁혀지자 탄환이 발사됩니다. 견고하게 부착된 탄환은 차량이 속도를 높여도 떨어지지 않고 내장된 GPS 신호기에서는 차량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광주과기원 이종호 교수팀이 개발한 신기술로 연구팀은 실리콘의 높은 밀착력에 주목했습니다. 연구팀은 실리콘에서 밀착력이 높은 일명 엘라스토머 성분을 탄환의 앞부분에 배치하고 회전력을 높이기 위해 탄환의 강선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사와 동시에 엘라스토머 성분이 회전하면서 넓게 펼쳐지게 되고 여기에서 높은 접착력이 생겨나 어떤 표면에도 붙을 수 있게 됩니다. 상당히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는 실리콘 탄성 중합체를 사용을 했고요. 펼쳐지면 대상 표면이 몰퉁불퉁하거나 그래도 이제 최대한 밀착해서 붙을 수가 있고요. 지탱할 수 있는 유지력은 최대 1kg 정도로 아직은 미미하지만 연구팀의 신기술은 재난 현장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방관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탄환을 사용하면 내부의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구급함처럼 조그만 상자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개발된 기술은 원격에 있는 곳에 안정적으로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탄에다가 GPS나 카메라 여러 가지를 넣어서 치안 분야라든지 아니면 재난 현장 또는 국방 쪽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 장면을 바꿔줄 것으로 기대되는 신기술은 재료 분야에서 인용지수가 상위 4.5%에 해당하는 국제학술지 12호로에 게재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전남에서도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고열과 근육통 등 증상이 심한 A형 독감이 유행하면서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규희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종합병원이 이른 아침부터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최근 독감이 유행하면서 진료를 받거나 예방접종을 하러 병원을 찾는 환자들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독감 환자가 하루에 5명 미만으로 나왔다 하면 이번 주부터는 거의 그 배 이상, 그래서 한 10명 가까이 환자가 지금 현재 방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는 A형으로 감기와 달리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근육통, 인후통 등 증상이 갑작스럽게 시작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약을 많이 먹었어도 오랫동안 안 낫고 몸살도 있고 침을 못 삼킬 정도로 목이 아프고 그렇게 해서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너무 심해서 독감인가 싶어서 와봤어요, 병원에. 특히 의료진들은 학교나 회사 등 단체 생활을 하거나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젊은 세대에 독감 환자가 많다고 말합니다. 단체 생활, 학교 생활하기 때문에 10대, 20대 이제 많이 있고요. 예방주사를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안 맞아서 30대, 40대까지 많이 있고. 실제 전남 지역에서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3.3명에서 5.2명, 7.0명으로 2주 만에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40대까지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A형이므로 백신을 접종하면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으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손 씻기와 규칙적인 환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사가 노동당국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임단협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GGM 노사의 임금 단체 협약 타결을 위해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GGM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 행위 여부와 돌입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30만 개를 넘어선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도 프랜차이즈 경제 규모가 커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프랜차이즈 현황에 따르면
광주 전남의 가맹점 수는 지난 2022년 17,400여 개에서 지난해에는 18,600여 개로 1년 사이 1,300개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종사자 수는 4,700여 명 증가했고 매출액은 5,720억 원 늘어 지난해에는 광주 전남의 매출액이 6조 2,92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지리산 자락 주민 705명을 학살한 산청 함양 사건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군이 공비토벌을 명목으로 산청 함양 주민을 무참히 학살한 지 73년 만입니다. MBC 경남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때인 1951년 2월 7일 새벽부터 들이닥친 육군 11사단 9연대 3대대는 산청군 가연마을과 방곡마을, 함양군 점촌마을과 서주마을을 돌며 주민들을 학살합니다. 공비를 토벌한다며 하루 동안 사살한 주민은 무려 705명입니다. 이틀 뒤 거창군 신원면에서 주민 719명을 학살한 군인들도 같은 부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올케, 동상, 여동상 둘을 7에 죽고 또 큰지도 큰아버지, 큰엄마, 또 사촌 동상들 22명이 죽었어. 8명이 죽고 서희만 살아난 거지. 우리 할아버지도 총 맞아가지고 몇 년 있다 돌아가셨어 그냥. 1996년 명예회복특별법 제정으로 정부는 산청 함양 사건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위령 사업을 하고 있지만 배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재판부도 시효가 소멸했다며 유족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민사호부는 유사 사건인 거창 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한 2022년 11월 31일 소멸시효의 시작점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청 함양 사건 73년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유족들이 70몇 년 만에 한 걸 그걸 상고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너무 참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그게. 거창과 산청 함양 사건의 배상 특별 법안도 16대 국회부터 제출됐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국가의 잔혹한 인권 범죄인 만큼 특별법 제정이든 판결을 통해서든 배상 책임을 이행하길 유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응급실을 찾다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구급차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 소방이 병원을 빠르게 찾아주는 전담부서를 두기로 했습니다. 정착만 된다면 구급대원은 현장 처치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들도 빠른 치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훈 기자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응급실에 구급차가 수시로 드나듭니다. 사경을 헤매는 환자는 물론 현장 처치와 이송까지의 중책을 맡은 구급대원도 사선에서 사투를 벌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의정 갈등 이후에는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을 찾느라고 최대 30분간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무기력하고 환자의 빠른 이송 부담이 고스란히 현장 대원들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당국이 내년부터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구급대원들이 환자 상태를 파악한 뒤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파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중앙센터에서 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줘 바로 병원으로 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딱 엔터 치면 넘어가는 병원이 24개가 전부 참여를 해서 시범 운용 결과 실제 1시간 이상 응급 대기를 해야 하는 환자 수는 일평균 4.31명에서 3.06명으로 크게 줄었고
도착 시간도 평균 42초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 갈등 이후 환자 부담이 많아진 병원의 입장에서도 환자의 상태 파악이나 병상 확보가 쉬워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게는 한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도 증가되는데 병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력 상황을 체크하고 이제 오시면 훨씬 더 구급대원은 현장 처치에만 집중할 수 있고 병원도 사전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소방 인력의 실무 적응과 함께 참여병원의 체계 구축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겨울 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가 개막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선등거리가 산천어 등으로 환해졌고 국내 최대의 얼음 조각 광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화천 시가지가 형형색색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화천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산천어 등과 눈꽃 모양의 등이 거리를 환하게 비춥니다. 밝게 빛나는 거리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추억을 남기고 지역 상인들은 모처럼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예, 조명도 좋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 일부러 차 여 대놔놓고 이쪽으로 왔는데. 산천어 특이하잖아요. 얼음판에서 많이 좋아해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산천어 축제를 대표하는 얼음 광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술탄 모스크부터 인도의 황금사원까지 중국 하얼빈에서 온 전문 조각가들이 8,500개가 넘는 얼음 조각으로 세계적인 명소들을 손수 빚어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장 입구에서 인기 캐릭터 조각이 아이들을 반기고 얼음 미끄럼틀도 2개로 늘어나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즐거움을 더할 전망입니다. 네, 이 광장 안에서는 얼음으로 만든 썰매장에서 썰매를 탈 수도 있습니다. 축제장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26만 제곱미터가 넘는 화천 산천어 축제장의 얼음 두께는 20cm를 넘었습니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얼음 낚시와 산천어 맨손 잡기, 짚라인은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다른 한 곳에서는 얼고미성 미끄럼틀과 얼음축구, 피겨스케이팅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축제에 한 150만 명 관광객이 찾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월 달에는 우리 화천은 경기가 더 활성화되고 활력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1일 개막해 2월 2일까지 펼쳐질 화천 산천어 축제. 매년 100만 명이 넘게 찾아왔던 만큼 불경기와 12.3 내란 사태로 위축된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전남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숙박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 안중섭 과장이 최근 발표한 2024 한국은행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지역 관광객들의 지역 숙박업소 이용률은 24.4%로 40%대를 넘는 제주와 강원 등 주요 관광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관광객 수 증가가 충분한 소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질의 숙박시설 확충과 서비스 고도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활동하기 좋은 무난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옅은 구름만 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심한 추위도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0.2도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8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찬바람도 불지 않겠는데요. 내일부터는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날씨로 시작했지만 기온은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목포와 무안에서 9도, 해남에서도 10도 안팎으로 낮 동안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순천도 영하 2도로 시작
시작해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우리 지역 눈 소식 들어 있습니다. 전남 북서부를 중심으로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